자, 전국에 계신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법 참여링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죠. 1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터 출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문제씩 풀 예정인데요.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씩 더 늘려갈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 먼저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먼저 강의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풀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제 뭐 풀이 하는 것만 들으면은 이제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행착오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듣는 게 맞다. 이제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41번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또 왜 색깔 안 나오나? 예, 색깔 틀린 것은. 네. 자, 보시면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을 때 임대인은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주장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임대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쪽에서 그 기간에 그 미만의 기간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겁나 쉬운 문제였죠. 자, 2번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자,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 관계 존속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3번 선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10년의 범위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아직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때릴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기각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해가지고 나는 임차권 등기해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법원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셨네요. 그죠? 그러면은 임대인은 갱신 요구 거절. 그쵸? 요게 지금 상가 임대차다 보니까 3기 맞죠? 그죠? 3기를 연체하게 되면은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10월 3일 갑이 을에게 X 건물을 1억에 팔겠다고 이메일로 청약을 하면서 자, 이메일로 청약을 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는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메일은 즉시 을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그럼 일단 먼저 갑이 을에게 자 건물을 팔겠다고 지금 현재 청약을 한 거죠. 자, 청약을 한 거고, 그리고 을은 일단 이 청약을 받았고 승낙할 건지 말 건지 그건 이제 을이 결정을 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1번 선답니다. 청약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청약이라는 건 말이죠. 승낙과 결합을 해가지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선답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10월 27일 1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요게 바로 뭡니까? 승낙 기간이 됩니다. 승낙 기간. 요게 바로 승낙 기간이 되는데 요때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을 쪽에서 승낙을 안 했을 때 청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청약했던 거를 뭐 철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청약이라는 거는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번 선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약을 철회하려면요, 청약을 할 당시에 철회할 수 있다고 유보시켜 놔야 됩니다. 한 번 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려면은 청약할 당시에
내가 하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거를 유보시켜 놨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없었다면 철회는 불가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을이 9천만 원에 사겠다고 갑에게 보낸 메일이 10월 24일 2시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자, 갑은 분명히 1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을은 9천만 원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승낙을 한 게 아니죠. 이런 식의 승낙을 가리켜서 변경이나 조건 붙인 승낙이라 그러죠. 이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데 다만 이거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군요. 맞는 말이죠. 10월 27일 20시경에 갑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을의 승낙을 갑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20시가 돼버렸으니까 이런 승낙을 뭐라고 합니까? 예,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착된 승낙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받은 청약자 입장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선답니다. 만일 갑이 10월 25일에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갑이 청약을 했던 게 10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약을 발신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 효력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43번 문제는 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멸이네요.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선답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히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요, 용익 물권밖에 없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지역권 20년간 행사 안 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소멸시효인 거죠. 당연히 맞는 말. 자, 3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고 있다면은 저당권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저당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오로지 용익 물권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소유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나 뭐 유치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그 물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아요. 다만 이제 이 피담보 채권이 주에 해당되고 저당권은 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가령 이제 소멸하게 되면은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선답 내려갑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는 거죠. 이때 지상권자가 목적 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맞죠. 원칙은 소멸해야죠. 자, 하지만 이 지상을 담보 잡고 있는 저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입니다.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소유권하고 광업권하고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이 광업권하고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점유권 같은 경우는 이제 혼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했을 때 틀린 지문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첫째 시간 이렇게 세 문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또 내일이 됐을 때는 또 다음 시간 됐을 때는 또 44번서부터 이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 빠빠이.